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 산업을 호령했던 미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가 거듭되는 악재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공개한 로보택시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다가 또 올해 2분기 판매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여기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이 2라운드로 진입하면서 테슬라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테슬라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테슬라의 현재 상황 짚어보고요. 하반기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23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자,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첫 운행 평가 어떻게 나온 거죠 지금? 일단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이 있었을 맞아요. 거예요. 많은 네. 기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초대받았죠. 그랬죠. 그래서 뭐 4.2달러 뭐 네. 이제 고정 요금을 해가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거리 제한 없이 운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10대를 운영했거든요. 네. 나름 수백 대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한다거나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한참 주행을 하는 네. 이런 조금 에피소드스러운 영상들이 많이 떠올랐죠. 그래서 아니 완벽한 무인자동차가 마저 로보택시 서비스가 안전해 이런 조금 걱정이 있었고 네. 또 한 가지 처음에 이제 무인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네. 탑승을 했을 그럼 텐데 사람이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있었고 혹시 모를 게 혹시 걱정이 모를까. 됐나 봐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네. 원격 조정으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멀리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아, 그랬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테슬라가 늘 네이밍을 워낙 잘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FSD라는 용어 자체가 네. 소비자들에게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고 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 전략 면에서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디서 한 거죠?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로보택시가 네. 작년에 공개됐었나요? 그 사이버캡. 예, 그렇죠. 그거하고 다른 거였다면서요? 예, 모델 Y로 일반 판매되는 모델 Y로 했는데 그 사이버캡은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직선 형태 같은 그렇죠. 하고 좀 네네네. 우주선 같기도 하고 막 네네. 이런 예, 느낌이었는데 예. 그 차가 아니었어요. 예,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되는 이제 모델 Y로 운영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아주 자율주행이 잘 움직인다고 할게요. 로보택시가 네. 나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고 네. 여지껏 여러분들이 본 차는 이건데 네. 이게 앞으로 로보택시야. 저랑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세상이죠. 근데 네가 지난달에 구매해간 모델 Y가 지금 로보택시로 운영이 되잖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너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거죠. 일부러 그랬던 거고. 테슬라에서 잘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인 Y로 한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어쨌든 마케팅 전략으로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더 주고 업데이트한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용화되면 집에 있는 네 택시도 네. 우리 플랫폼에 와가지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라. 그러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라. 1년 얼마까지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그 웨이모 이게 구글의 자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름은 우리로는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죽스라 그래요? 죽스라 그래요? 죽스라고 합니다. 아, 네. 죽스는 이제 아마존의 자회사라면서요. 네네네. 또 그래서 웨이모, 죽스, 또 뭐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의 로봇 택시가 뭐 테스트 중이거나 시험 운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차이점은 좀 있어요. 무슨 어떻게 얘기냐면 차이가 납니까? 네. 지금 로보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많잖아요. 좀 그렇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도 레이더,
라이다 어셈블리 이렇게 좀 고가의 장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네. 뭐 악천후나 야간에도 정확히 주변 파악을 할 수 있고 웨이모에 예. 그다음에 고정밀 지도를 탑재를 해서 주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하거든요. 현재 1,500대 이상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이게 초창기 400대, 뭐 670대, 뭐 1212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사고가 있었죠. 근데 인명사고가 있었죠. 그동안 네네. 작년부터 한 3번 정도 큰 어떤 사고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견인차 뒤를 들이박는다거나 네. 공중전화나 뭐 전봇대를 들이박았고 최근에는 도로를 막아놓는 와이어나 이런 걸 들이받았는데 네. 큰 사고는 아니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해결은 했어요. 그러니까 정밀지도나 라이다 가지고도 이렇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라이다 정밀지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완벽한 기술이다 하더라도 기존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15억대의 자동차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라이다가 장착된 앞으로 출시되는 차에만 로보택시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정밀지도가 완벽한 지역에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지도라는 게 뭐예요? 교수님? 그 지역의 지도를 정확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비교를 하시면은 네.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네. 지도가 없는데도 가도 돼요. 오. 현재 카메라로 영상을 보면서 이건 길이네, 이건 도로 경계석이네, 네. 여기 사람이 앉아 계시네 이런 걸 자기가 파악을 해 AI로. 그래서 움직입니다. 실시간으로 도로 실시간으로 환경을 분석을 인식할 수 하죠. 있다고, 네. 분석할 수 그러다 있다고요? 보니까 당연히 정밀지도 기반의 라이다가 있는 웨이모보다는 안정성에서 떨어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안전성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이게 어느 순간 데이터가 누적되다가 우리가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오목 두다가 계속 밀리다가 한 수 딱 떴더니 오목이었나요? 바둑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오목이라고 그러. 오목은 저 정도 수준이 저도 좀 두는 두고 거죠. 싶어서 바둑을 생방송이죠. 네. 네. 딱 두면서 한순간에 역전되는 케이스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네. 안정성에서 계속 테슬라가 두들겨 맞고 밀리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은. 우리 웨이모만큼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AI가 업데이트되고 영상 분석 기술이 최고조에 오르는 순간 네. 우리 기존에 하는- 판매됐던 차들 네, 다 수백만 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익스포넨셜로 급증한 로보택시가 전 세계에 깔렸어. 우린 이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언제 전환점이 언제 오냐에 따라서 네. 그 기업 가치나 평가하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웨이모하고 테슬라 비교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아마존 죽스요. 죽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 차 모양이 굉장히 귀엽던데요. 특이하죠. 네. 예, 사업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죽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어감은 그 나라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좋죠. 예, 단어는 네. 왜 좋습니다. 근데 이 죽스가 일단은 그 관람차처럼 생겼죠. 네. 그 네 명이 마주보는 네. KTX에 보면은 네. 8열 9열이 서로 마주보게 4명 좌석돼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거 안 하죠. 가족 외에는. 예, 가족에는 안 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이좋은 가족이라고 가정하고 네. 저희도 부모님하고 택시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불편할 모르겠어요. 때도 많죠. 불편하죠. 네.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곤도라 형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핸들, 가속 페달, 브레이크가 아예 없다라는 게 결국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네. 똑같이 결국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은 똑같이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핸들 브레이크가 아예 없어라고 하면 예. 기술적으로 좀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건 또 앞뒤 구분이 없다면서 앞뒤 양방향으로 구분이 주행이 없죠. 가능하다면서. 당연하죠. KTX랑 똑같이 앞뒤 2명은 역방향이죠. 늘. 네. 2명은 정방향이고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확실히 이것도 아마존의 죽스도 좀 다르게 설계가 됐네요. 그렇죠. 예, 다르게 설계가 그럼 아까 됐습니다. 같은 테슬라 같은 AI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떨어지나요? 능가하지는 글쎄 못하는 그 부분에 거죠? 대해서도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시범적으로 택시가 테스트 중이고 올 연말에 이제 사업으로 네. 이렇게 이제 상용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상용 네. 서비스가 진행되는 시점에 상황을 봐야겠죠.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지. 네, 그래요. 벌써 죽수는 2023년부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런 약간 뭐 좀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네. 신호 위반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 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네네. 예. 교수님 생각은 그거는 이제 지나가다 보면 다 네. 극복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호사다마라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거요? 네. 로보택시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도 텍사스 오스틴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네네. 전 세계가 타겟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기차도 봐왔지만 자율주행이면 또 완전한 새로운 블루오션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게요. 해외에서 완성된 모든 기술들이 국내에 다 들어와서 장사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쫄쫄 굶고 있어. 이렇게 볼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규제나 이런 걸로 컨스트레인트 계속 제약 조건들을 걸 거란 거죠. 하다못해 텍사스에서도 이미 안전한 로보택시 운영에 대한 지침을 바꾸겠다고 할 정도로 결국 그러다가 보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석의 안전요원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대기자까지 저는 원격 대기자는 또 다른 면에서 봅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일론 머스크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는 게 왜요? 그 일부 전문가들이 나온 미래 모습 중에 우리 대리운전 가끔 부르시죠. 한잔 하시면은. 근데 대리운전자 특히 여성분들은 불편하잖아요. 남성분들이 운전하거나 뭐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도 여성 대리운전자 오면 되게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5G의 통신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주변 영상을 보면서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관제센터에서 무인 조정을 해주는 거죠. 아, 그거 편하겠네요. 대리운전하는 분들. 뭐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안 하고 기다리지 않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상관없이. 오는 게 아니라 원격 접수해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집에서 예전에 컴퓨터 고장 나면 기사가 와서 고쳐줬죠. 요즘은요 원격으로 해요. 하시죠.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있는데도 왜 원격 조정 요원을 뒀을까? 저는 거기까지 한 수를 더 내다본 게 아닌가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건 교수님께서 일부러 해석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아직까지 기술의 한계력이 있어서 위험할 걸 대비해서 제가 테슬라 주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고 그 시범 운행할 때도 시험할 때도 막 시비도 하고 막 그랬고 또 뭐 도로 안전교통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해서 왜 근거 자료나 원인 제공을 해라 왜 그랬는지 분석을 하고 이런 쪽. 왜냐하면 이게 이따도 나오겠지만 기존에는 미국이 상당히 주별로 법이 다 틀리잖아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같이 선거할 때만 해도 각 주에 산재해 있는 못된 법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도록 좀 변화된 점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들이 앞으로 다시 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잠깐 뒤에 얘기해 보고요. 그 이제 텍사스주에서 자율주행차 그 관련 법규가 9월에 1일이죠. 마련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예 그냥 로봇택시 출시를 미뤄달라고 텍사스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법이 시행된다라는 것은 원래는 그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9월 1일 날 안전한 각종 규정을 만들고 안정성과 긴급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조건을 정확히 갖추도록 요구를 하는 법이 9월 1일 날 시행이거든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그 이전에는요. 기존 규정을 따르잖아요. 근데 기존 규정이 너무 미흡하니까 텍사스에서 법을 강화했는데 그게 의회를 통과하고 행정 절차를 해서 9월 1일부터인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6월 달에 자율주행 시범을 보였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법규에는 어떤 게 지금 담겨져? 일단은 안정성과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이제 공공의 안전하고 공공교통 운영 시스템하고 가장 적합하게 콜라보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범 운영에서도 그냥 예를 들면 좌회전 차선 같은 데 있다가 직진을 하면서 중앙차로를 넘어가서 뭐 한참 가다 다시 돌아섰잖아요. 그건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중앙선이 오른쪽인데도 그냥 간 거죠. 그랬다가 다시 들어간 거죠. 놀래서. 아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들도 간혹가다 그럴 수 있나요? 있지요. 뭐 김모모 이런 영상 보면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어. 정면을 마주 보면서도 그런 경우 있는데 지금 로봇택시가 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느냐? 보통 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착각해서 발생시키는 에러의 95%를 절감시켜준다. 로봇도 착각할 수 있는데 5%밖에 안 된다. 계속 수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사고에서 로봇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약 81에서 87% 사고율이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 통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보다는 안전하다. 흥분하지도 않고. 그렇죠. 감정적이지도 않고. 앞질이겠어. 내가 이길 거야. 이런 것도 없을 테고. 누가하고 싸워가지고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을 테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워싱턴 저널에서는 그 테슬라의 로봇택시 시험 운행을 두고 단순히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아니라 기업 DNA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다 이렇게 아주 뭐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차를 팔았죠. 네. 결국은 테슬라면 전기차를 파는 회사인 거고. 네. 근데 조금 전에 조금씩 얘기 나온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차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미 차는 팔았고 네. 실제 판매량도 다소 줄고 있고 분명히 상한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차량의 평균 수명 워낙 좋아져가지고요. 맞아요. 웬만큼 험하게 굴리지 않으면 10년, 15년 뭐 이렇게 일부러 망치로 때리지 않으면 오래 가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테슬라 한 대 팔아가지고 10,000불 이상의 수익을 보통 한 1,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평균 냈거든요. 네, 그거 팔았는데 10년이면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돈. 아이고.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벌어들이는 게. 네. 그러니까 이 멀리 팔린 많은 수백만 대 차를 가지고 게다가?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대신 그 플랫폼은 본사가 운영을 하니까 내가 네. 테슬라 모델 Y 차주는 플랫폼에 가입을 해가지고 내 차를 택시처럼 운영하고 네. 일부 수수료를 떼겠죠. 네.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거다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러기 위해서 뭐 차량 한 대 가격이 2억이야 3억이야 접근성이 그럼 떨어지죠. 못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현재는 고가의 장비를 쓰지 않고 우리는 카메라 8대의 AI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이거 결국은 뭐냐. 정말 달콤하잖아요. 내가 차를 샀는데 네. 10년만 운영하면 차값을 뺄 수 있어. 택시 서비스에 가입해가지고. 대신 소프트웨어 2천만 원 주고 사. 소프트웨어 판매가 또 늘어나겠죠.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남들은 전기차 잘 팔아먹고 있어. 좀 속된 말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기차 이후에 네. AI하고 로봇으로 우리는 승부를 볼 거야라고 미리 던진 거죠. 여기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이 던지기 전에 선도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건 장점이고 네. 좀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직 AI 로봇 좀 어설퍼. 어설픈데 근데 던지고 여기서 봐? 니네는 우리는 이게 미래 비전이라고 그냥 던져버렸어. 올인을 네. 했어. 네. 그거에 따른 각종 나라들의 규제도 공통점이 없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또 많은 기업들이 이미 중국 같은 경우 로봇택시 이미 상용화됐잖아요. 네, 네. 이런 경쟁들이 테슬라의 바이두 미래에 이런 대해서 데서, 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현재 실적이나 회사 상황을 보면 지금 이대로 기세를 몰아붙일 수 있을지도 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기업인데 이게 붕괴 위기를 맞고 있고요. 판매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유럽을 예를 들면은 5개월 동안 연속 감소했는데 올해 5월 달까지요. 45% 감소했어요. 테슬라 판매량만 절반 네, 반토막 네. 난 거죠. 아이고. 근데 중요한 건 네. 유럽 지난달 한 달 전체 판매량이 전년도보다 25% 늘었는데 테슬라는 40% 감소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채웠을까? 중국? BID나 네. 이런 업체들이 저가형으로 공세가 된 거죠. 결국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유럽 판매에서 중국 전기차의 약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매 부진, 수익 감소, 그다음에 인재들이 이탈하겠죠. 네. 그래서 유럽 판매가 반토막 나면서 예. 결국은 또 한 가지는 모델 4개 가지고 180만에서 200만 대 생산 규모로 보통 수익성 10만 대 팔면 개발비가 빠진다고 하거든요. 자동차는. 10만 대 팔면? 그래서 연 네. 판매량 10만 대를 네. 제작사는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건 4종 가지고 180만 대니까 떼돈을 벌었는데 이제 좀 고루한 거죠. 신모델 출시가 너무 늦어진다라는 부분도 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캐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그래요. 예, 전기차 캐즘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얘기하면 현대자동차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즘이 왔다고 하지만 내연기관을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보면서 전기차는 유지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인기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 팔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팔고 있는데 전기차 캐즘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뎌진다. 네. 전체적으로 타격이 있고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기설을 이제 좀 자극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제 갈등 이것도 또 테슬라의 어떤 리스크 요인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늘 이제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가 너무 미래 지향적으로 이렇게 탁탁 홍보도 하고 앨런 머스크가 직접 SNS에서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테슬라의 주가나 이런 거 보면 미래 가치가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트럼프가 테슬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별로 산재해 있는 규제들을 좀 축소하고 없애자라고 했다가 이제는 네. 정부 효율부 원래 네. 그 머스크가 수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효율부로 머스크에 있는
이제 테슬라를 갖다가 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스타트업들은요 정부 지원금 시범 사업 이런 걸로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지원이나 시범 사업 금액 네. 축소하거나 없으면 앨런 머스크가 미국에서 견디겠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요. 네. 중요한 친환경 자동차 정책,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은 아직은 정부의 규제나 보조금 디펜던트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 정부하고의 이런 알력이나 갈등은 기업으로서는 먹구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역사상 그 어떤 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왔다. 네, 보조금이 네. 없다면 사업을 접고 남하고 네, 네.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기술적 잠재력이나 경쟁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많고요. 네. 하지만 또 값싼 중국 전기차 공세까지 넘어야 사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고 투자자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 네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결론은 지금 10대의 로보택시가 연말까지 웨이모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40대, 100대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면서 결국 그만큼 빨리 확장한다는 얘기는 에라율이 생각보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네. 가장 관건이고요. 웨이모 대비 앞으로 사고나 이런 에라율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이 부분이 그 주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여기서 네. 정말 인명사고나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면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